사건이란 게 무슨 말이죠? 유명해지잖아요. 아, 억울한 아이들을 변호에서 국선 변호로 무죄를 받아내면 국선 변호의 무죄 이상이었습니다. 왜냐,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매스컴에 엄청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보도를 다 뒤집는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내가 유명해질 수 있다. 예, 그렇죠.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었죠. 왜냐, 제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저한테 사건을 안 맡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곧 친구조차도 사건 안 맡기는 상황에 예. 내가 유명한 사건 하나 해결하면 예. 나한테 이제 사건이 오겠구나. 이제 생각했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했죠. 예. 뭐 공익적인 관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일단 제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라들었을 때는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잠 안 자고 현장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공익 목적보다 힘이 더 나요? 더 납니다. 사익이 더 난다. 예, 저는 더 난다고 봅니다. 때로는. 솔직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죠. 예, 때로는 더 납니다. 예. 물론 사익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어떤 불행한 행태로 발전했을 때는 아주 문제가 많지만, 그렇죠. 사실관계와 진실을 중심만 잡고 간다면 예. 그 사익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힘을 발휘할 수 예, 있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현장 찾는 거는 기본이었고요. 네. 정말 꿈속에서도 그런 꿈을 꿔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TV에서 어떤 그 술에 취한 사람을 업고 가가지고 딱 눕히는 장면이 나오면 눕히는 장면 속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체가 저렇게 누워 있었는데 아, 사람을 어디서 죽여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하게 되고 기록을 하도 자주 보니까 기록 속에 있는 사체의 어떤 온도와 어떤 사망 원인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도 해보고 또 검색 과정에서 궁금한 게 또 있으면 법의학자들한테 메일을 또 보내요. 그리고 때로는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논문 쓴 분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들한테도. 예, 근데 메일 답장 거의 안 옵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 지식인 분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장문의 메일을 정말 교수님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런 불쌍한 약자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 사건에서 제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교수님 어떤 생각이나 논문이나 외국 사례 있으십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들 그리고 이름 있는 학자들한테 제가 다 보냈습니다. 답장이 안 와요. 한 분한테 딱 옵니다. 맞습니다. 답장 받은 분이니까 누군지. 예, 그분 경북대학 권옥월 교수입니다. 본인의 논문을 보내주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죠. 하긴 희망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이고 본인이 자백까지 했다. 예. 그러면 그 경찰도 검찰도 촘촘히 뭔가 증거를 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하나하나를 벗겨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 왜 그게 또 힘이 들 수 있냐면요. 저는 처음엔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아, 진실이 이건데 당연히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의 중대성 그리고 단 7명이 뭉쳐있다는 것을 극복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떤 그런 선례가 있었다면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좀 아까 표현을 이게 진실이니까 밝혀지겠지라고 무심코 말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하나를. 근데 진실이니까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힘들 줄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원 노숙소년 사건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형사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죠, 처음에는. 그렇죠. 2008년 1월부터 2013년이 대법원이죠. 그때 그래서 무죄 확정. 예, 재심으로 7명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5명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았고 2명은 재심을 거쳤거든요. 그렇죠. 5명은 처음에 이제 변호 맡은 사건이니까 바로 무죄를 했고 이미 유죄가 된 2사람은 재심으로 했습니다. 7명 모두 무죄. 예, 그게 2013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국가배상을 지금 2016년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한 번쯤 생각은 해봤겠죠. 다른 사건으로 유명해질 수 있으면 다른 사건을 골랐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거나 이 사건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달라들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예, 막연하게. 물론 변호사 수임료는 한 푼 못 받으셨어요. 아, 국선 변호인 그거 한 20만 원씩 받으셨겠네. 1심 때는 국선 변호료를 받았지만 2심, 3심 무료로 했습니다. 계속 그 후로부터는. 1심 때만 이제 근데 1심 때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1심에서 1심에 유죄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게 굉장히 그것도 어찌 보면 제 실수거든요. 근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사건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지금 묻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제 2심에서 무죄로 예. 뒤집어진 거예요? 예.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최종 무죄 2010년 7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어허. 아이들 건. 그리고 재심까지 한 게 2013년. 13년. 예. 2010년 아이들 건 무죄 되면서부터 사실 유명해진 거죠. 네, 그때부터 좀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솔직히 2009년 1월 달에 유명해질 줄 알았습니다. 왜요? 2심에서 무죄 나올 때. 그래서 그때는 근데 그건 1심, 2심이 엇갈렸으니까 그래도 언론도 쉽게 쓰기 어렵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의미 네, 그리고 네. 또 아이들이 석방된다는 의미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순진하게도 제가 사무실 청소 다 해놓고 인터뷰 올 기자들 맞이하고 있었는데 강호순이 잡히고 연쇄살인범 설 연휴 다가오지 검사 상고해버리니까 딱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거울 삼아서 대법원 선고는 미리 통지를 해주거든요. 일주일 전에 보도자료를 제가 다 썼습니다. 2010년에? 2010년 7월 달에. 그래서 공론화도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홍보해야 되는구나. 예, 홍보 다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무튼 이제 소원 풀었네요. 유명해지고 싶었고. 유명해졌죠, 그때. 그 당시에. 그 다음 이제 막 사건이 몰려왔어요. 사건 많이 들어왔죠. 정말요?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 되는 사건도? 예, 돈 되는 사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고. 돈도 벌어서 저는 솔직히 지금은 수입 맥주가 4캔에 10,000원인데요. 저 한참 때는 수입 맥주가 그 일반에 되지 않을 때는 이런 호프집에 가면 7,000~8,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로 제가 술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튼 돈 좀 벌었다. 예, 돈 벌고 제가 개개 상품의 값을 정확히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쫙 사면 이게 그 개개 상품의 값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불하는 게 끝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계란도 지금은 이렇게 30개짜리 한 판이 보이지 옛날에는 유기농, 하여튼 뭐든 녹초 먹인 이런 계란만 보고 살았지.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한 판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돈이 없어지니까. 한때 그렇게 좀 잘 나갔군요. 그때는 잘 나갔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무조건 제가 샀습니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수원 지역 유지들도 좀 몰려오고. 유지까지 왔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돈 되는 사건 좀 했어요. 돈 완전히 되는 사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유명한 정관 변호사님들 그런 사건들은 해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정말 아쉽지 않을 만큼 돈을 받으면서 사건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사무실 키워갔습니다. 제가 고용 변호사 제가 2명을 고용했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4명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규모화를 시켜야지 여기선 답이 나온다라고 그래야 생각했습니다. 돈이 또 더 된다. 여기는 절대 이제 합동사무소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고 적게라마 로펌을 만들고 또 로펌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2명도 고용하고 했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돈도 벌어가지고 제주도를 놀러 갔거든요. 제가 식구들 데리고. 제주도 놀러 갔다가 와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상황에서 이제 장경욱 변호사라고 이제 장경욱 변호사라고 민변 소송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탈북자 사건이라고 하면서 운전 중에 받으니까 제가 별 생각 없이 제가 맞겠습니다라는 실수를 했죠. 그 당시. 원래 알던 분이 아닌데. 원래 몰랐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발을 빼고 이걸 발을 뺐습니다. 제가 발을 빼가지고 안 하려고. 근데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분이 저한테 당초 맡기려고 했던 사건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탈북자였고요. 근데 수원구치소에 여간첩 탈북자 한 분이 더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으로 잠시 일이 있어서 가는 상황에서 저한테 면회만 좀 가달라고 했었습니다. 수원구치소 면회만? 다른 분. 근데 그것까지는 거절 못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관여를 했죠. 2사건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탈북자 간첩 사건이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증거가 다 북한에 있고. 그렇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여러 검색을 통해서 또는 다른 탈북자를 통해서 만나서 또 그 다른 탈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못 내거든요.
증언 안 숨어 해주려고 있고 그러고. 그런 분들 설득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무실은 거의 말아먹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불만이 생기고, 그냥 제가 일을 해줘야지 좀 일이 분담이 되는데 예. 일을 하지 않고 이 사건만 하고 이제 그 제가 맡고 있던 사건들을 또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직원들이 맡게 되다 보니까 또 시키고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엔 어떤 분들은 아니 고용 변호사한테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박수 받고 인권적인 사건을 하면서 고용 변호사들이나 직원들한테는 돈 번 일은 당신네들이 하라는 것은 맞지 않더라고요. 양심도 상 안 되고. 그래서 다들 나갔어요? 한 분씩 내보냈죠. 바로 다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일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씩 나가면 그나마 돈 되는 사건 하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돈 되는 사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참 그 당시에는 좀 약간 당돌하기도 하고 참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과감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삶도 있는데 나는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만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점점 정의의 눈을 뜨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건이 그렇게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만듭니다. 확인해 주세요. 나한테도 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일도 빠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려워요. 지금. 17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실체 진실 발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진범이 자백했는데. 여러 가지 또 형사사건, 무슨 3내 3인조, 네. 또 뭐. 익산 택시기사. 뭐 이런 건 어떻게 맡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수원 노숙 소유 사건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쭉 해오는 상황에서. 예. 2010년도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나니까 이 방송사 기자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익산에 있는 사건 중에서 억울한 사건이 한 건 있다. 이거 한번 같이 할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으로 다룬 사건. 네, 다뤘고 한 번 더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예. 한 번 더 다루면 또 저도 또 텔레비 나오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또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아직도 계속 배가 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건, 익산 사건을 하게 됐고, 3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익산 사건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와중에 2003년도 한 시사 프로그램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영상 속에 3내 사건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3내 사건을 방송했던 그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이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냐 하니까 방송국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연락 주겠다 했는데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방송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다룬 사건들을 알게 되고 본인이 자임한 거군요. 이분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네, 찾아갔죠, 그분들을. 이분들을 일부러 찾아갔다. 이분들은 처음에 재심에 적극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진범이 잡혔는데 풀어줬는데 사법 체계를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그게 어떤 사건이죠? 익산 사건도 진범이 잡혔다 풀어준 사건이고 3내 사건 같은 경우도 진범을 잡았다 풀어줬는데 최근에 진범 중 한 사람이 사과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쉽게. 그분들은 다 이미 형을 다 살고 살고 나왔죠, 또. 몇 년씩 살았죠? 익산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 살았습니다. 15살 소년이. 그리고 3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5년 6개월, 짧게는 3년을 살았습니다. 세 사람이. 네. 그 피고인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지적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집안 경제 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또 부모도 지적장애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도와줄 사람 없는. 예. 그래서 찾아갔더니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를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또 3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가 됐다가도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왜 전화를 안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강력 사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인근에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또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주 전화를 하죠. 그렇죠. 당신 그때 어디서 뭐 했냐.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경찰 쪽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설득했어요? 하루아침에 설득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만나고 때론 연락 안 되면 또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다시 또 연락되게끔 하고 술도 같이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해 가면서 아니 그 사람들 스스로가 나 억울하니 좀 도와주세요 해도 사실 참 힘든 일인데 그분들이 안 하겠다는데도 그렇게 가서 설득해서 이걸 재심으로 가자. 안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묵묵부담인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 욕심이란 게 또 있었겠죠. 있었겠죠가 아니라 있었죠. 왜냐면은 워낙 어떤 문제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만 하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주고 저도 어떤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또 거기도 사욕이. 아, 당연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욕을 내려놨지만 3년 사건, 익산 사건을 맡게 될 당시만 해도 사욕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하러 다니고 사람 찾으러 다니기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그렇죠. 옛날 주소지 찾아가가지고 그 집이 다 없어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 어디 사는지 모르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명절 때 나타나면 좀 제발 연락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저 사람 참 솔직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이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정의감에 불타 보통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게 매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그게 매력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저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와 별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와 별 다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있거나 약간 과장된 행태를 보이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인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군가를 특별한 대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와 별 다름이 없는 평범하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와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저 사람 같이 한번 뭔가 욕심을 갖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솔직하게 내 본 모습 그대로를 털어놔야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 어떤 자기 주변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데 그 주변의 변화는 용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용기는 설레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설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근데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름 어떤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고 워낙